자, 흔해 빠진 설명을 안 하고 천부경에서 무부경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게 더 자명하기 때문에. 블라바츠키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근데 블라바츠키가 그 마음 안에서는 지금 동양의 철학을 공부하고 인도 철학을 공부하고 금단에 서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00년 전 이야기다. 그리고 동서양의 가교 역할을 했던 블라바츠키의 어떤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제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서양 사람이 200년 전 사람이 대화와 소화라고 하는 동양의 철학에 대해서 인지를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을까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돼요? 블라바츠키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 많이 쳐졌을 때 이 세상이라고 보면 우리는 이 이치에서 대화와 소화를 나누면 돼요. 굳이 정말 정설로 남겨져 있는 인도 철학이라든가 뭐 그 요가에서 나오는 정말 정설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 자, 대화라고 하는 건 두 가지라고 봐요, 제가. 그 블라바츠키가 얘기하는 게 약간 헷갈리는 면이 있는데 뻔해요. 우주 세상을 벗어난 것 정도의 대화를 말하는 게 있고 무주에 닿은 정말 나에 가까운 대화를 말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일단 대화는. 소화는 쉬워요. 지구 안에 있는 나, 에고 덩어리를 쓰고 있는 나를 보면 돼. 그냥 개성체, 감각과 인지와 사고를 하고 있는 외우 표현으로 그 정도가 갖고 있는 걸 소화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대화라고 하는 거를 스승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말이 이 말이죠. 제가 그래서 스승을 정말 물질 스승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이치 세상에 강력한 그것이 곧 스승이. 여러분들도 이게 곧 스승이에요. 이게 곧 스승. 대화라고 하는 것을 곧 스승과 연결시킨다면 대화라고 하는 것은 곧 이치를 얘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누굴 얘기할 수 있다? 정말 끝에 있는 무와 나를 얘기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얘기할 때 문맥상 요위치인지 약간 구별하면서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보통 우주를 벗어난 상태, 이치를 깨달은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말하는 대안.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동무분들은 무의 위치에서 쭉 읽다 보면 요 대안은 요쪽 위치구나. 요 대안은 이치에 가까운 얘기구나. 요 대안은 정말 스승을 얘기하는 거구나. 요 대안은 많은 성각자들 중에서 우주 이치를 딱 깨달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구나. 더 이치에 가까운 소리구나. 이런 게 약간씩 구별이 되죠, 이제. 무의 자리에서 보면 그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일시무시의 힘. 이런 데서 여러분의 어떤 고찰이나 통찰의 힘을 증명하고 나가는 것이고 그것들을 확인해 가는 길이에요, 이게.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간 거예요. 전체적으로 침묵의 소리를 읽으니 현재 존하는 지금의 존에 대한 말이 거의 없죠. 거의 없어. 그것이 한계예요. 그것이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바라보는 한계. 그리고 미리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서양 철학이 있고 동양 철학이 있고 이것의 가교 역할을 블라바츠키가 했고 침묵의 소리라는 책을 근단의 설을 토대로 해서 썼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0년이 지났는데 지금 보자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작용 때문에 이 세상이 됐어요. 이 세상이. 이것 때문에 안타깝지만 알곡과 축정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신지학회의 시작은 창대했으나 결과는 지금 깨달은 착한 노예 양산하고 있다. 왜? 우리가 역으로 서양 철학을 다시 배워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SNS에 유행하는 것은 기껏 원래 있었던 것, 뭐 조화 선생님이나 정 선생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기껏 우리의 사상 그대로 자명하게 있었던 것을 뺏겼다가 각색한 것을 다시 이상하게 변종된 거를 갖고 와서 진짜인 양 말하는 것이 SNS 세상에서 유행이 되었다. 쓸데없는 것들만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백화점에서 이쁜 옷 입고 온 것처럼 실체는 없고 책 읽기 좋아하고 깨달음이면 명상 막 이쁘게 앉아서 이래야 되지 이런 것들.
다 여기서부터 파생되어 온 거예요. 200년 동안.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망가진 게 그들의 작업이다. 영지주의를 숨기고 신제약을 숨겨왔던 이유는 그것의 강력한 이치는 그대로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발현을 잘못시켜서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지경으로. 여러분이 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왜 블라바츠키 여사의 그 소중한 숭고한 그 한 생을 어떻게 망가뜨려 놨는지 보란 말이에요. 이 마음에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실하고 숭고한 죽음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사탄 취급하고 악마 취급하고 마녀 취급하고 사기꾼 취급하고 이러는 거죠. 이러는 거. 그럴수록 그 사람은 진짜였다라고 판단하면 돼요. 그럴수록 그 사람은 진짜였다. 그리고 지금 이치를 봐도 그래요. 이치를 봐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사탄일 수가 없고 악마일 수가 없어요. 흔하게 표현하는. 이렇게 강력한 이치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알았건 몰랐건 스승한테 들었건 우주에서 채널링을 했건 신한테 받았건 뭘 했건 이렇게 강력한 이치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신지학의 취재라면 좋다고 했잖아요. 제가. 하지만 200년 동안 망가진 꼴을 여러분들이 느꼈고 그 결과를 지금 깨달은 착한 노예 양산하고 있는 꼴들로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꼴들로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다시 살려내야죠. 블라바츠키의 침묵의 소리 다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한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나서 그것의 참뜻을 우리가 밝혀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이 동무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에어한테도 고마운 게 뭐예요? 에어를 우리가 깠지만 에어 덕분에 에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 블라바츠키도 침묵의 소리로서 우리가 블라바츠키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실은 블라바츠키는 지금 웬만한 깨달은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극복은 어렵진 않다라는 거예요. 침묵의 소리를 해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소중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분이다. 그렇게 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침묵의 소리를 공부하시면서 그런 흐름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 어떤 그런 상황. 그래서 제가 블라바츠키 일생을 또 본 거예요. 그런 상황, 그리고 그때의 신지학, 깨져가는 신지학, 그리고 발전되어 왔던 영지주의와 신지학의 오컬트적인 느낌, 그리고 그냥 밀교로서 발전되었던 이런 느낌들, 그리고 현재. 이렇게 보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변형되며 변질되면서 교묘하게 섞여가지고 지금 요 깨달음의 어떤 장사하고 있는 요꼴로서 변형돼 왔는지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도 실은 일시무시의 힘으로 이렇게 보면요. 아, 그게 그렇게 흘러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 아, 그냥 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아, 그냥 이거는 불면에 대한 갈망이 너무 심하네요. 거기서 끝.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세요. 이제는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야 돼. 왜?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인류애. 인류애는 뭔데? 그런 이치들을 캐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가 끝이 없죠.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허점을 발견하는 데서 끝내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끝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우주적 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공부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횡하는 데까지 무조건 이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자꾸 방편을 찾죠. 이거를 보고 이치를 캐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 할 방편? 심으로써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편. 어디에 도움이 되는? 우주 세상과 지구와 수많은 나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편. 이 안에서의 방편은 다 쓸데없는 것이고 제가 방편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크게 두 가지예요. 무주 세상에서 내리는 방편과 우주 세상에서 쓰는 방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은 근원의 자리에서 얘기하는 방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편. 동무분들은 그 방편을 찾아서 각 립행 거까지 생각과 공부를 확장시켜야 한다. 실은 그것이 목표. 자, 아까 전에 블라바츠키가 20세기에는 힘들 수 있으나 21세기에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아까 전에. 그것이 뭐냐면 20세기에는 힘들다. 내 생에는 볼 수 없다. 블라바츠키의 스승도 이 아이는 굉장히 특별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필요한 시간은 온다. 근데 나는 보지 못한다. 근데 이 아이가 필요한 시간이 블라바츠키는 몇 생을 살았지만 블라바츠키 자체도 뭐라 그래요? 내 생에서는 볼 수 없으나 21세기는 된다. 지금. 실현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블라바츠키가 본 세상이 뭐예요? 인류애. 블라바츠키는 말로는 뭐라고 표현해요? 형제. 아무 편견 없는 인종이고 뭐고 다 편견 없는 그냥 인류애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바운더리는 왜 인류애라고 되는 거예요? 왜 형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일단 지구에 사는 이 인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하지만 저는 뭐라 그래요? 우리 동무들은 그 정도 바운더리가 아니에요. 일단 지구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파동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일단 인류애지만 이게 은하계, 우주, 우주의 우주, 다중우주, 다중우주 물거품 하나의 또 한 다중우주를 포함한 일시에서부터의 모든 만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무들은 그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일단 방편으로서는 거기서부터 쭉 하고 내려오는 내가 살고 있는 지구 이 우주,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우주, 일단 여기에서부터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인류애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라바츠키 자체도 바운더리가 일단은 그만큼은 된다는 거죠. 그만큼은. 다른 얘기가 더 있으면 그 바운더리가 얼마나인지 알 수 있겠으나 침묵의 소리만 봐서는 바운더리가 크진 않아요. 차라리 에어가 더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블라바츠키의 특징은 그 사실, 동서양을 연결시킬 수 있는 요 사실들을 강력하게 받았어. 그 능력을. 그죠? 깨침도 어느 정도 있었고 거기에 특징이 있는 거예요. 깨침의 수준으로 봐서는 에어가 훨씬 상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천부경적으로 무부경적으로 보면. 하지만 소중한 말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감각적이고 느낌적으로 표현하는 걸로 봐서는 자명한 말이 굉장히 많다. 표현한 걸로만 봐서는 그것이 진짜 무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또한 블라바츠키도 거기서의 거리에 있는 거예요. 거리에. 블라바츠키가 만약에 무의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침묵의 소리가 이런 내용이 아니죠. 더 창의적이었겠지. 금단 해설을 해석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창의적이었겠죠. 근데 200년 전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신지학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1세기를 지나면서 단 100년, 150년 만에 이렇게 변했던 것.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변질되면서 깨졌던 것.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그 신지학 운동이라는 것, 인도에서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그 힘으로써 벌어졌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현실을 지금 그대로 갖고 오면 지금 벌어지는 일하고 똑같다. 또 100년 후에는 안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또 1000년 전에는 안 똑같았을까? 똑같아요. 똑같아.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똑같은 현실에 여러분들이 실현시킬 수 있는 주인공으로 언제 있다?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포인트를 같이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의 소리 뭐 이렇게 그 블라바츠키의 일대기를 보면서 그녀가 한 이야기들을 살펴봤지만 천부경의 우주적 이치를 통해서 무부경의 위치, 그 이치를 통해서 바라보니까 다 보이죠.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무분들은 이런 흐름들을 같이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지학에 대한 공부를 깊이 하실 거면 이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신지학을 더 깊이 공부하실 분들은 이런 느낌이라든가 이런 자명함들,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지 않으면 그저 또 뭐가 돼요? 우주적 이치 않은 중독에 빠질 수가 있다. 근데 슈타이너를 나중에 하겠지만 딱 그런 데 빠지기 좋아요. 딱 그런 데 빠지기 좋아. 그래서 요 책을 먼저 하는 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은 주의하면서 요 세 가지 주제를 좀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명한 말이라고 하는 거는 살짝 가렸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자고 내일 못 일어나도 되겠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쉽게 뱉으면 안 돼요. 이제 뭐 그냥 좀 이제 장난 삼아서는 할 수 있겠으나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는 어떤 얘기인지 알기 때문에 그거는 오늘 자고 내일 못 일어나기 싫단 소리예요, 고객님 지금. 이런 거 이제 막 신경 쓰이잖아. 이런 거. 물질력이 끄달려 있죠. 그리고 낮은 차원에서의 극복의 문제지만 그거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끝까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뭐 지금 얘기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그거 없을까?
장담하지만 100%다 있어요. 100% 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진짜 내가 죽을 준비, 그게 됐다는 거는 진짜 지금 나가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것은 어디에서 실은 오는 게 더 크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진짜 이치를 만났을 때는 내일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거 진짜예요, 진짜. 진짜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하지만 저 진짜예요. 어, 진짜 이치를 만나면 실은 진짜로 저는 나가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무슨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저는 단 한 명이라도 무를 만나게끔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욕망. 어디서부터 있는 방편으로서의 욕망. 여기서부터의 내가 똥막대기가 된 이유. 지장보살의 소원을 지금 이 생에 한 번이라도, 한 건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만들려고 그런다라고 했죠. 그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은 지금 이제 여기서도 전에 얘기했지만 감각이라든가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 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님이 해야 될 과정이에요, 그게.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다시. 그래야지 다시 나온 사고나 감각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내려오는 방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깨닫고 여기서 내리는 방편이 아니라 진짜 죽음을 불사르고 그곳에 갔다가 와서 이곳에서 보는 방편. 그렇게까지 이제 돼야 되는데 어쨌든 죽어도 괜찮다는 거는 그냥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더 강해, 아직.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약간은 조심스럽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 그게 그래서 제 무서운 게 저 초반 강의 때도 그랬잖아요. 혈육이 일단 그게 극복하기가 일단 제일 힘들죠. 제일 힘들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로 여기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현존하고 있는 것들과 죽은 것들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어요. 별로 진짜로. 그래서 그 제목을 제가 잘 보라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인류애를 말한다고? 이거는 깨달음이 약한 사람들이죠. 너는 뭐 이 죽은 사람이건 산 사람이건 아무 감각이 없다며 인류애 이거 말이 돼? 더 공부하고 와. 그건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죠. 지상보살의 소중한 서원을 모르는 거고 그런 사소한 것에 대한 제가 이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사소한 것에 대한 것에 얽혀 있으면요. 이런 거 말 못해요. 실은. 이런 거.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을 목을 베어버리고 나서도 인류애를 일으킬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순간에. 다 버려야 되는데 진짜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것에 끄달리는 사람이 내가 세상에 제일 나쁜 악마가 돼서 진짜 뭐 예를 들면 감옥에 4, 50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들어가 버리면 되겠지? 그때 되면 안 돼요. 그때 되면 안 된다고. 살고자 하는 그 생존욕이 생존교가 또 막 발휘가 된단 말이에요. 요식으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 철저하게 다 일단은 버려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철저하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에고, 그리고 내 상황이 주는 정말 그 진짜 얕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진짜 깨달음이 큰 사람도 그냥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 극복해 내셔야 될 문제예요, 일단 그건. 각 이야기는 각 들릴 사람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더 잘 들릴 수가 있어요. 제 소리는 잘 안 들릴 수가 있어. 이거는 정말 특정한 동물들을 찾아내는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제가 쉽게 얘기한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자기 깐다고 자꾸 짜증만 내고 사탄이라고 그러고 이러는데 제가 무슨 제 소리가 들리겠어요. 심지어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저는 그냥 솔직하게 다 예를 들면 까잖아요. 종종. 그거 어떻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존중할 수 있는 건 존중하고 존경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누군가 저를 깠다 그래서 제가 속상하겠지. 아까 블라바치키 얘기했죠. 진짜 그래요. 막 바늘 막 1000개로 막 꽂히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실제 육체 고통이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견뎌야죠. 뭐 어떻게. 그리고 쓴 약은 쓴 약대로 받아 마시고 죽을지도 몰라도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씹어 삼켜야지. 그리고 같이 나아가요. 같이.
그러니까 그 자세가 안 됐으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날고기는 동학 운동 있어봤자 안 돼.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각오를 가지고 내 그냥 미천까지 드러내면서 내가 바뀔 각오까지 하면서 선생님들 자체가 이런 각오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늦었죠. 먼저 된다, 나중 된다.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좀 늦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또 무슨 이야기가 나와? 어차피 또 용기. 창조력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해요. 충분해. 세 분 다 그 위치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창조력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바리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다라고 인지를 하세요. 창조력이 없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끝도 없죠. 끝도 없는 건 맞지만. 그리고 행여나 저를 가지고 뭐 무슨 모티브로 삼거나 그러시면 좀 곤란해요. 저는 그냥 저예요. 동무 중에 한 명일 뿐이야. 약간 먼저 느꼈던, 먼저 닿아봤던, 먼저 자리해봤던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지 저를 무슨 모티브로 뭐 저는 그래도 좀 떠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떠드는 거지. 여러분들은 다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달라. 그림을 그려도 되고 시 한 편을 써도 되고 진짜로. 어? 진짜로 그래도 돼요. 소설을 하나 써내도 되고.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작은 실천부터 창조력을 발휘하는 것도 또한 용기다라고 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죽을 각오에서 나오긴 해요. 그러면 이제 미천 드러낼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개적으로 무언가 창조를 하려고 하면 다 드러내야 돼요, 이제. 그리고 안 드러냈다 쳐도 언젠가 드러날 것까지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 놓는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다 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한다고 하죠. 깨달음으로서는 이미 죽었고 죽을 각오를 하고 깨침의 수준으로 봐서는 깨침의 상태로 봐서는 여한이 없을 정도 이렇게 좀 삼일체가 되면 편하겠으나 어쨌든 그것의 단계도 조금 있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를 너무 낮게 보거나 무슨 꼭 저래야지 뭐 창조력을 발휘하겠지 이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믿으세요. 믿어. 그 믿음에서부터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요 세상과 지금 보통은 육방 세계를 설명하는 거죠. 이치로 보면 요 세상과 여기 육방 세상이 열린 요 우주 상태 그리고 요게 실은 1이 열릴 때부터 우주 여기가 지구라고 말하는 거고 사성, 환, 오 할 때부터 실은 여기가 우주와 지구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는 거고 우리가 지구에 사니까 항성과 행성의 느낌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기가 나 있잖아요. 오 하고 육생 했을 때 이 부분이 나, 에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7, 8, 9 올라가야 된다 해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놨던 거고 지금 님은 무가 들어왔다. 무임을 알겠다. 내 속에 무가 있다. 참나를 알았다. 내 속에 진화를 느꼈다. 본심을 느끼겠다. 이제 이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는 자명한 상태예요. 자명한 상태고 이제 설명마다 이치마다 깨달음마다 방편마다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사람을 설명할 때는 이제 에오를 말하거나 블라바츠키를 말할 때는 그렇게 규명을 지어놓고 이 사람이 어느 쯤이다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나눠 놓은 거고 실은 다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다 하나. 실은 하나. 다 이 안에 하나. 이 큰 하나 또는 무의 하나. 거시와 미시적으로 다. 무주 세상 모두 다 나. 지금 현존하는 이것도 나. 에고도 나. 저기에 있는 무가 아니라 무 자체가 지금 나. 그것이 존하는 힘 설명할 때는 띄어서 설명했지만 그냥 그것은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보자면 어디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당연히 무가 있죠. 제가 그래서 지난 강의 때 뭐라 그랬어요? 다 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글자 하나하나 또는 위치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마다 무는 다 있다. 그것이 뭐야? 다 무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해는 하셔야 되는 거고 이 그림을 펼쳐놓은 이유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펼쳐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심에 있는 나는 알겠는데 이것의 괴리감에서 지금 잘 모르겠다 이 소리예요. 여기와 여기의 괴리감을 잘 모르겠다. 게다가 여기는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여기에 있는데 이 사람들의 무심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냥 물질력에 끄달리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너무 신경 쓰인다.
육방세계에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일로 끌어들이고 싶은데 그게 쉽지는 않다. 안타깝다. 아, 이 자리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는 너무나 헷갈리는구나. 아, 여기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다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궁금한 거는 그 상태라고 하면 요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요 부위. 네, 그렇게 그게 맞네, 육방세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있는 이유, 이 그림을 그려놓은 방편을 이제 알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 또한. 숫자를 펼쳐놓은 것은 방향이 있고 물을 가운데다 놓은 것은 물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죠. 이거는 뭐예요? 차원 설명이었잖아요. 중심이 된 게. 그러니까 차원 설명할 때 6차원이 있다고 설명하려니 1, 2, 3, 4, 5, 6을 이쪽으로 쓰고 중요한 마지막 3개의 차원을 10, 무, 0 이렇게 써놓은 거죠. 방편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모두 다 나고 모두 다 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제가 나서서 쓴소리를 더 하고 예를 들면 제가 나서서 이상한 짓을 더 많이 하고 제가 나서서 일단 이 강의 자체가 그렇잖아요. 강의 자체가. 적어도 이 동무분들이라고 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인지를 하고 있으면 별로 거칠 게 없어요, 실은. 별로 거칠 게 없다. 제가 뭐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지난번처럼 뭐 솔직하게 몇 마디씩 할 거구나 하지만 왜냐면 우리도 물질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물질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이미 많이 벗어나 있어요. 제 강의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누님은 그 이제 마음이 여리시고 그 연민이 좀 많으시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커요, 성향상.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물질력이요. 신기한 것이 그런 마음을 귀신같이 알고 탁 걸어놓고 있는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거는 적당히 정제시킬 필요가 있어요. 적당히. 근데 이제 님이 걱정하고 있는 동무분들에 대한 어떤 그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제가 뭔지 알아요. 어떤 것까지 걱정하고 계신지 알아. 하지만 그것을 미리 사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동무분들이 물론 소중하죠.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동무 또한 그저 똑같이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느 면에서는 똑같이 바라봐야 된다. 모두 다. 그런 힘도 동시에 키우셔야 된다고 했어요. 동시에. 예, 뭐 흔한 말로 아는 사람의 배신이 더 아플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겪을 거예요. 분명히 겪을 거. 하지만 그걸 두려워해서 앞으로 못 나가면 안 돼요. 절대.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 지금 믿기 바쁘지 그것에 대해 사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끼리라도 그런 것을 제가 제가 이런 표현을 그래서 똥막대기처럼 미천 드러내놓고 우리끼리라도 연습을 해야 돼요. 실은 여러분들이 진짜 물을 만나러 가고 싶어하고 물을 알았다면 진짜로 우리끼리라도 연습을 해야지 그게 그대로 확장이 돼요. 그게 이 블록체인처럼 연결이 되는 힘이 바로 그런 데 있어요. 물질력을 극복하는 것은 물질력을 버리는 데 있지만 물질력을 진짜 버리는 것은 뭐냐면 물질 세상에서 그것을 그냥 드러내서 흩어뜨리는 것밖에 없어요. 실은. 그거 힘들죠. 어떻게. 그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래서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기회들을 받을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지금 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 우리 동무들이 해야 될 얘기 딱 말씀하신 거죠. 밑에서 올라가는 입장으로 봤을 때 지혜로운 자와 현명한 자는 달콤한 목소리나 감각 같은 것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애호하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우주 세상 안에서 이 감각의 유원지라고 하는 게 표현이 너무 적절한 거예요. 그냥 다 감각의 유원지예요. TV를 켜도 남하고 대화를 해도 요리를 하면서도 심지어 이거 요리는 뭐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잘 보일까? 막 어떻게 하면 더 맛있을 수 있을까? 그냥 뭐 환영의 달콤한 목소리 TV를 켜도 라디오를 들어도 무슨 강의를 들어도 거기에 알맹이는 없고 죄다 그냥 달콤한 목소리만 들리지. 이런 현실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혜로운 자, 현명한 자는 거기서 벗어나 있다라는 소리죠. 우주를 벗어날 때는 그런 게 필요하지만 무주 세상에서 만약에 바라본다고 하면 이런 것들 새로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방편을 찾아내서 적용시켜야죠. 아, 이 감각이 뭐구나. 아, 이 환영의 달콤한 목소리가 뭐구나. 라고 인지를 해야 돼요. 무에서는 다시, 강립행이 다시 일어나요. 때마다 다 강립행.
그래서 제가 지금 방편을 찾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들을 무에서 씹었으니까 이렇게 방편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이런 거다. 감각의 원천이 이런 의미다. 우주 세상이 이렇다라고 판단을 해버려야죠. 근데 이렇게 위치가 높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읽으면 아씨 이거 다시 그냥 이 감각에 빠질 것 같고 아 달콤한 목소리 아 끄달릴 것 같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이제 위치가 여러분은 원래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눌러서 보는 거예요. 눌러서 판단하고 눌러서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밑에서 보는 느낌이고 위에서 보는 느낌은 다르다. 밑에서는 극복해야 될 문제지만 위에서는 잘 알고 방편을 써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동무들이 봐야 될 양쪽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양쪽에 존하면서 취사 선택해서 창조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다 고찰이 나오는 거죠. 그런 표현이 그냥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선택하는 능력, 취하는 능력, 행하는 능력, 창조하는 능력 포함해서 그 힘은 존하는 힘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 때 그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